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저번에 배웠던 정지용의 향수를, 문제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특별히 문제 스타일이, 자습서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이 문제 5번, 6번, 7번을 통해서 어떻게 지문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지문에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자습서화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에 넓은 뻘과 실개천과 황소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개가 평화롭고 항고라운 고향의 정경이라고 했죠. 그럼 이 세 개의 단어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모두 고향과 관련이 되며 그 고향에 관련된 단어로서 넓은 뻘과 실개천과 황소는 평화로움과 한가로움을 나타내주는 긍정의 단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번, 이연을 통해서는 겨울밤과 방한, 그리고 아버지. 자, 한번 여긴 읽어볼게요.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바람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고 했죠. 즉, 아마도 이 시인은 겨울밤과 방안으로 자신의 생각이 이입되면서 추운 겨울에 밤이 됐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마 고단한 삶을 사시고 피곤에 쩔어 잠을 드시던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이제는 깨달아졌는지 짠했는지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움의 짠함 정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된 아버지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짠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나쁘다고 보긴 힘들겠죠. 향수의 핵심이 아마 여기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그리며 떠올리는 고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네, 여기까지는 정말 시가 밝다고도 볼 수 있겠고,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네요. 세 번째, 풀썩. 그리고 어린 나. 그것이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의 고단함. 여러분, 단어의 힌트는 그 주변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 연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이 연이 정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느껴보세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이 그립대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에 함추름을 휘렸던 곳. 즉 화살을 찾으려고 풀 사이를 지나쳐 왔다는 건데 이 기억이요. 이 화자에게 어떤 추억일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이 말은 전 알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산에서 막 뛰어놀았거든요. 흙에서 막 달려다녔거든요. 논과 논 사이에 시냇물과 실개천이 흘렀거든요. 거기를 뛰어다닐 때 내 마음이 부정이었을까? 즐거웠던 추억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즉 재미있었던 추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답은 확실히 5번의 답은 C가 되네요. 즉 여기서 현실의 고단함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이 어린 시절의, 여기요 제일 중요합니다. 즐거운 추억. 자연에서 뛰놀던 추억 말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도 계속 밝은 시는, 그럼 이 시는 이제 좀 느낌이 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그 고향이 나에게 좋은 곳이에요. 나를 성장시켰고, 나를 추억에 잠기게 하며, 나를 지켜줬던 내 마음에 짠한 그리움으로 남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럼 한번 계속 가볼게요. 사연, 들판, 누이, 아내, 전설바다에 춤춘대요. 여러분 언제 춤추나요?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일 것 같아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인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이삭을 줍는 모습. 이 누이와 아내가 이삭 줍는 모습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추억일까요? 소소하지만 행복했겠죠. 이것을 소확행이라고도 요즘 말에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소확행,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네요. 이런 평범한 것 같은 누이와 아내의 이삭 줍는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드리첼리야?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억진가요? 아닌 것 같아요. 오연 볼까요? 늦가을, 방안, 가족들,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집에 대한 회상. 볼게요. 하늘의 섞은 별. 이 섞은 별이 뭔지 모르겠네요. 모르고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지붕이 초라하다는 건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시가 어두워지려나? 한번 볼게요. 흐릿한 불빛. 이것도 흐릿하다는 게 나쁜 뜻 같은데.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것. 여러분들 이 단어 뜻을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겠네요. 도란도란하다는 것은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집에 대한 회상이 맞는 거죠. 왜 5번이 만약에 이 밑에 초라한 지붕과 흐릿한 불빛 때문에 이 마지막이 부정적이라고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이 5번이라고 해서 2를 선택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나머지 1, 2, 3, 4연이 나쁜 의미의 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어두움의 시가 아니었다는 게 우리로부터 이해를 도와주고 있죠. 이것들이 초라한 지붕이었고 흐릿한 불빛이었지만 우리는 그 방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았다는 가난함이 덮을 수 없는 사랑, 따뜻함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5번도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라한 지붕. 이것은 가난함을 의미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가난함이 막을 수 없는 추억과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뭘로 나타내고 있냐? 도란도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란도란이라는 단어가 행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시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 시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 시는 어떤 시겠어요? 어둡다가 밝아지는 시일까요? 아니면 추억이라는 환상 속에서 계속 밝아지는 시일까요? 계속 밝았던 것 같죠? 이 밝아지게 된 시작점이 바로 고향이죠. 고향을 회상하고
떠올리면서 향수에 젖은 추억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밝은 시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번에서도 정보를 얻었거든요. 우리 6번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죠, 여러분? 우리 6번에서 이런 걸 얻었잖아요.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 유기적인 조화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또 하나는 시어를 선택하는데 중요시했다. 시어 선택을 중시했다라고 했는데, 다시요. 시어 선택을 중시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넓은 뻘, 실개천, 지줄대는 황소, 아버지, 풀섭, 이런 모든 단어들을 잘 선택했다. 향토적인 단어들로 잘 선택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알았어요. 이제 6번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6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들을 통해서 또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볼게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흐르는 시냇물의 동적 이미지를 드러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지줄대는에 대한 정보예요. 여러분 5개가 다 맞다고 믿고 나가보라 그랬죠. 이 지줄이라는 단어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청각적 이미지로서 생동감을 줬다는 겁니다. 즉 동적 이미지를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즉 이 지줄대는 실개천과 옛 이야기를 마치 옛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개천이 넘실대는 듯한 생동감과 동적 이미지를 이 청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냈다는 거죠. 그리고 니은, 시각의 청각화가 일어난 감각의 전이를 통해 황소의 외양이 아니라 황소의 울음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보세요. 금빛은 시각이죠. 울음은 뭡니까? 청각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청각과 시각의 공감각입니다.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시각이 청각화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울음을 우는 게 누굽니까? 황소죠. 황소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외양은 겉모습인데 겉모습이랑은 좀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디귿으로 갈게요. 빈밭 할 때 빈이 원래는 빈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빈밭인데 빈 했을 때 효과가 뭐냐, 쭉 늘려줌으로써 밭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 몇 군데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비어 있다는 것을 빈해서 넓은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국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데 시에서 의도적으로 허용되는 표현들, 단어들을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죠. 리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검은 귀민머리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설바다의 춤추는 밤물결 같으니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이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의 모습을 구체화한 거죠. 즉 누이가 검은 귀민머리를 날리면서 뛰어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춤추는 밤물결 같았다는 비유적 표현을 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미음은 뭡니까? 발을 옮기고라는 말이 발이 옮겨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이 경과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의 경과는 이 하늘에서의 별부터 시작돼서 알 수 있겠죠. 아, 점점 밤이 되어가고 장소도 이동해가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던데, 여러분들 이 발이 옮겨지면서 시간이 옮겨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져서 정지용의 향수를 자습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이 후렴구를 정리해 보자는 거겠죠. 계속 반복되는 것을 후렴구라고 하는데 그 후렴구는 바로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오라는 이것이 후렴구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제 후렴구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이 후렴구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1번 이칠리아와 같은 서리적 표현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서리적 표현이 뭔지 모르면 검색하라고 했죠. 질문의 방식을 칭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랬고 매연의 끝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즉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을 반복적으로 세우면 안정감이 생기는 것과 같겠죠.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데요. 이 앞부분에 쭉 서 있는 선 있잖아요. 이 선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앞에 정서가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거는 좀 따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쭉 그은 선이 앞에 나왔던 정서가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구나. 오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차마와 같은 수식어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인 태도. 차마라는 단어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차마 꿈에 이든 이치리오 애절함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야, 차마 어떻게 그러겠니? 차마 이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차마라는 단어를 쓴 거지, 자조라는, 즉 자신 스스로 한탄하고 자신 스스로 절망하는 이 자조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죠. 이 시가 밝다는 것만 봐도 자조가 긍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5번 그것이 같은 구절을 반복을 통해서 연의 는던 것으로 끝나는 부분과 조홍을 이루고 있다. 즉 호응을 이루고 있다. 호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이 호응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호응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운율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게 노래라면 우리의 감정을 고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며 노래로서의 운율감을 준 것으로서 좋은 노래의 후렴이겠죠. 실제로 이 노래가 여러분 노래로 있습니다. 정지용의 향수를 노래로 한 것이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후렴구와 운율적인 특징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나가시면서 살을 붙여가다 보면 이 여러분들만의 오답 노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정지용의 향수를 자습서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습서화된 자료들이 하나하나 쌓여 여러분들의 오답노트요, 요점정리장이요, 자습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습관과 깨달음을 얻어 저와 함께 국어를 사랑하게 되시는, 문제 푸는 것이 두렵지 않는 고수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